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물론 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예전에 2006년 7년인가 그때 차베스 특집 하셨던 분이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거의 이제 어떤 롤모델처럼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좌파들 다 베네수엘라 되게 사랑해요. 2018년 이제 저기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는 아니고 좀 이따 TBS 가가지고 지금 김어준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호하고 있는 숙주가 돼 있는 거잖아요. 숙주죠, 숙주. 참. 근데 이강택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많이 욕을 먹으실 것 같네요. 이제 처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때가 있는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예? 뭐 어떤 서울시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뭐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하여튼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게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김어준을 넣어놓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김어준이 무슨 언론이에요 이게. 참나.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우리 또 이 유명한 일 있잖아. 김어준이랑 황운하랑. 네네. 또 그 전문 다 있어요. 오늘 뭐 전문 선동 그 음모론자 그거 했더니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서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이 아니라 그랬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네들은 확실히 자기네들이 통과시킨 법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지. 본인들만 모르는구나.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이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뭘 수사하는지 본인들만 모르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YTN도 이제 민영화를 한다고 했죠. 그 YTN에 드디어 YTN 회사 안에 YTN판 직원연대가 생겼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아 YTN이랑 연합뉴스가 제일 그 블랙리스트 심하게 했던 데잖아. YTN 심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한 25명 정도가 떴고요. 이제 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YTN하고 우리하고 이제 KBS하고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YTN은 민영화 이슈가 있는 거고요.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민노총 애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거 봐라. 얘네들은 우리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다. 뭐 우리만이 우리만 믿을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하는데 직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상태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언론 같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무슨 공영 언론이라는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너무 웃긴 게 본인들이 언론은 누군가에게 소유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팔면 되겠네. 그러니까, 국민주주하면 되잖아. 지금 뭐냐면은 얘네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상이나 접근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뭐 민영화 안 하고 사실은 이게 좌파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이긴 한데 몇십 년 된 얘기예요. 뭐 밀턴 프리드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왜냐면 이 사람 이 민영화가 아니라 이 어떤 공적인 어떤 조직이라는 거 국가 소유나 아니면 공적인 조직 국가 소유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의회나 아니면 행정부의 어떤 견제를 받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도 저도 막 세뇌가 돼가지고 공영방송은 진짜 좋은 거야. 우리는 자본으로부터도 독립이고 국가로부터도 독립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고 균형과 잡힌 어떤 균형감 있는 방송을 만약 했다라면은 그게 말이 돼. 근데 아예 대놓고 한쪽 정파의 앞잡이가 되는 순간 그렇죠. 이건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얘네들의 목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공영방송의 미래가 되고 그래야지만 공정방송이 되고 객관이고 그 균형성이고 뭐 이런 게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들이 그런 방송을 해놓고 그따위 소리를 하든지.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괴물이 됐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뭐냐면은 이른바 어떤
그 공영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조직의 필요성들을 얘네들이 스스로 더 부정하고 없었던 거죠. 아 이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안 거구나. 되는구나. 맞아. 이러니까 민영화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 아까 보세요. MBC가 자사 이익이 걸린 전용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 뉴스에서 리포트를 그렇죠, 7건이나 하는 그렇죠.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미국의 CNN이나 팍스나 MSNBC나 무슨 ABC나 이런 애들 CBS나 이런 애들이 과연 그런 짓을 할까요? 사실 저 이번에 전용기 탑승 거부 있잖아요. 네. KBS가 거기에 찬성하면 KBS 시청 거부 운동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KBS 니네가 안에서도 MBC랑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시청료 납부 거부할 거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KBS 보도국은 제 MBC 똘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번에도 따라 하고 싶었어. 근데 그 기자실 안에서 대통령 기자실에서 같이 MBC 저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랬다가 분위기 영 싸늘하거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네들이 어떤 사건이었더라? 그거 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한번. 근데 회사 안에서 막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첫 번째 와가지고 소개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때 회사 안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기자협회 탈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약간 견제구를 날려주니까 바이든? 바이든 처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MBC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MBC 지원 성명을 썼잖아요. 뭐 같은 연결되는 거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KBS에 그래도 양식 있는 기자들이 너네 기자협회 이따위 짓으로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쫄았어. 제가 보기엔 약간은. 쫄았는지 눈치 보는 건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한 거죠. 그 MBC 똘마니 노릇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하여튼 왜 이렇게 민영화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얘네들은 아무도 주인 없는 아무도 통제 안 하는 그렇죠. 심지어 국민도 주인이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 정치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만히 보세요. 북한의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 러시아 일당. 그 일당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은 사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누구의 군대인 줄 아세요? 중국? 네. 인민해방군이. 시진핑? 국가의 군대가 아니야. 공산당의 군대야. 맞아. 중국의 공산당 지금 한 9천만 명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9천만 명의 군대인 거야. 나머지 14억은 그 군대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9천만 명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근데 그거를 것도 문재인 정부에 있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너희들은 민주당의 군대 그 경찰이니까 자 지금 빨리 무기고를 털어서 총을 들고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심지어 국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야. 맞아요. 지금 YTN도 그렇고 KBS 그렇고 MBC 지금 MBC는 사실상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만의 왕국이야. 그렇죠. MBC가 맞아.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제가 추측하는 거로는 그래요.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린다예요. 우리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어떤 좀 약간 천박한 말씀은 우리 꼴리는 대로 살겠다 이거야. 아무도 그렇죠. 못 건드리는 거야. MBC는 지금 그냥 근데 걔네들이 시청률도 크게 신경 안 써. 맞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업마다 삥 뜯고 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지랄하고 맞아요. 그냥 기업의 일진처럼 온통 기업 다니면서 삥 뜯고 다니고 시청률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옛날에 그냥 그거는 구국의 소리 같은 소리 짓을 하고 있죠. 단파 라디오야 그냥 MBC는. 사실은 지상파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은 뭐 지금 유진 쌤이 하시는 말이 뭐 완전히 틀리다고도 볼 수도 없죠.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뭐 광고 영업 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료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막 삥 뜯고 다녀요. 그러니까 MBC는 좀 대책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MBC 소속에 계신 분들도 우리 회사는 지금 답이 없대잖아요. 네네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베렌장님이
망가진 언론 실상에 대한 책을 좀 써달라고 그러시네요. 아니 쓰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아니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책 날라고 했었지. 대선 때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2018년 17년부터 2022년까지 또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번 쓰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나중에 준비를 하고요. 우리 유지사님이 도와주 출판사까지 하셨다니까 출판사 만드셨다니까 거기서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책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나 그 책 10,000권 이하로 팔리면 그냥 한국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난리예요? 이재명 이 대표는 또 왜 YTN 민영화 시도를 이렇게 발끈을 할까요? 아, 이재명은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돌뿌리에 넘어지잖아요. 그 돌을 치우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살인범으로 규정하면서 사태를 키우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덮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연쇄살인이라도 저질러서 지금 이 사태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